걱정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기사 보면요, 캐스퍼 대박에 노조가 발목 잡아, 현대차 흥행은 노조가 다 막는다, 캐스퍼 잘 팔리자 현대차 노조가 벌이고 있는 짓. 아니 너무 좀 일방적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온라인 판매 그리고 그 반대 입장에선 노조의 갈등인데요, 이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19년 만에 내놓은 경차 캐스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생산하잖아요. 초반에 예약이 25,000대, 올해 생산 계획이 10,000대 조금 넘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초과한 거예요. 1년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전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조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캐스퍼의 성공이 다른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로 이어지면 현대차 영업직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측의 일방적인 인터넷 판매 통보로 인해서 6,000 조합원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면서 인터넷 판매 금지를 위한 제어비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캐스퍼 외에 다른 차는 온라인 판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사실 온라인 판매 계획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없다는 거지 영원히 없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 현대차 노조만 이런 게 아닙니다. 기아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전용 전기차 EV6 이거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죠. 전기차는 왠지 온라인에서 팔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완성차 업계에서 이 온라인 판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테슬라 같으면 오프라인 판매 매장이 아예 없어요. 수입차 1위 벤츠도 지난달 8일부터 온라인 판매 시작했고요. BMW도 온라인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를 안 하는 메이커가 더 적어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고지고대로 얘기를 듣긴 좀 어려운 게, 벤츠가 온라인에서 사면 정가인데 오프라인에서 매장에 가면은 딜러가 조금 더 깎아줘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딜러한테 영향을 못 미치죠. 누가 그걸 제가격 주고 사.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딜러 체제를 갖추지 않고 모든 것의 판매를 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나 수입차나 이런 거는 현대차하고 판매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제조사는 딜러한테 차를 줄 뿐이지 이 차를 얼마에 팔지는 오로지 딜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 이하에 팔지 마라, 가격을 얼마에 맞춰달라, 이렇게 제조사가 말하면 불공정 거래가 돼서 오히려 제재받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대리점은 어떠냐고? 우리나라 대리점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대리점하고 완전히 달라요. 수입차처럼 딜러처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판매를 대행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이 사람이 대신 해준다 뿐이지 딜러가 아니다, 이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같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딜러 체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는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이러면 가격을 좀 웃돈 받아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차가 정말 남아도는 경우는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라도 팔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굳이 제조사가 중앙에서 다 컨트롤한다, 요거는 조금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딜러 체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갑자기 디지털이 가속화돼서 다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사려고 하는데 자동차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사고 싶어 한다 라는 거죠. 지금 뭐 롤렉스, 뭐 루이비통, 카르티에니 뭐 이런 명품들, 보석류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자동차는 살 수 없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결국에는 자동차도 인터넷으로 사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자동차를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되잖아.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자동차를 보고 그 자동차를 누군가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러려면 모카네. 모카가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구만. 어쨌든 지금 자동차 판매 방식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노사가 갈등하게 되면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좀 밀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기존의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월급 받고 그리고 수당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못하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이죠. 캐스퍼 한 대 파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당도 작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월급이 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노조라고는 해도 차 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캐스퍼가 너무 잘 팔리게 되면 이게 인터넷으로 팔아보니까 잘 되네, 야 그러면 앞으로 다른 차들도 인터넷으로 팔아볼까? 라면서 이제 모든 차들의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급을 주는 대상이 줄어들잖아. 한 대도 안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하러 영업조직을 우리가 운영하지? 영업조직 분사할까? 부터 얘기가 나오겠죠. 너무 가고 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조직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에 노조가 왜 합의했나? 합의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방적인 통보라고 돼 있잖아요. 노조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까? 뒷사정이 좀 있습니다. 현대차가 임단협 한 날짜를 보면 올해 7월 28일에 했네요. 임단협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 그러니까 연봉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단체 협약, 근무 조건이라든지 뭐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노사가 협의하는 거.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파업하고, 그렇게 되면 회사 일이 막 일단 중단되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껄끄러운 조건들 같은 걸 이때 다 얘기합니다. 이때 서로 막 말도 안 되는 조건도 막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와이파이 설치해라, 이런 게 임단협에 나오는데, 만약에 캐스퍼가 여기 온라인에서 판매된다, 이게 이 임단협보다 전에 나왔으면 그럼 임단협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판매 금지시켜라,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근데 임단협이 끝나고 8월 달에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게 발표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쓱 지나간 거지. 아, 노조도 지금 이미 협상이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좀 무르기도 좀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노조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단협 시기와 캐스퍼 발표와 이런 것들이 회사 측이 약간 이 순서랑 이런 것들 계획을 아주 좀 묘하게 짠 것 같아요. 노조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캐스퍼 판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캐스퍼의 판매는 그냥 실험인 거죠. 영업사원 없이 인터넷으로 팔았을 때 잘 팔릴까? 결론상으로 보면, 아니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시승도 온라인에서 다 하고 사람들이 다 모카 보고 계약하네? 이러면서 야, 인터넷으로 파니까 더 잘 팔리는구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캐스퍼 조회수 합치면 지금 200만 뷰 정도 돼요. 캐스퍼 지금 2만 대 계약했는데 이 200만 명 중에 2만 명 없겠어? 아닌가? 자, 이러면 야, 앞으로 다른 차들도 모카에서 보여주고 인터넷으로 그냥 판매하면 되겠네. 이 회사 입장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지금 노조가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캐스퍼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판다고 하지만 그건 지금 상황이고, 야, 우리가 봐도 야, 모카에서 보고 사는 게 낫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반대하는 입장 이해됩니다. 회사에 자기 롤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당연히 두려운 일이 되겠죠. 여기도 보면 6,000명 영업 직원들의 고용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불필요한 직업이거든. 지금은 영업사원들의 문제지만 앞으로는 영업사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럭 운전이라면 그 직업은 없어집니다. 택시 운전이라면 그 직업 없어져요. 기자라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없어질 것 같아요. 직업별로 얼마나 오래 남을지를 보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청소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래 남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3D 업종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격리 뭐 이런 약간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금방 대체된다고 하고요. 화이트 컬러가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캐스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온라인 판매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오프라인 판매를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영업사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 영업사원에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온리로 사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죠. 어디서 받아야 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해줄 대상 하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랑 썬팅을 안 해줘요. 아, 요거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있으면 약간 저 좀 해줘요, 다잉, 이런 게 되죠. 네,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일단 하품, 재채기, 사랑, 그리고 온라인 판매. 처음에 인터넷이 시작될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터져서 사실 인터넷을 막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었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막을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노조가 반대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막연한 반대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일들이 보존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볼 때가 된 거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학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온라인 판매라면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아, 그치! 캐스퍼 되게 웃기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온라인 판매하고 그러면 현대차 마진이 엄청 높아질 텐데 차 가격을 왜 안 낮춰? 원가가 많이 줄었으면 차 가격을 낮춰줘야죠. 블랙박스도 안 주시잖아요. 블랙박스 가격만큼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현대차가 만들고 영업사원이 팔았으면 그럼 이거 한 3천만 원 되는 차였던 거야? 인건비 때문에 차 못 만들겠어요 이러다가 이제는 인건비는 차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도 정말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서 난 너무 놀랐어요.